안녕하세요. 수박겉 tal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사는 고조선의 마지막 장을 장식한 위만 조선의 흥망성쇠입니다. 사마천은 조선열전을 통해 오만과 기만, 그리고 서툰 권력이 어떻게 한 왕국을 파멸로 이끄는지 아주 냉정하게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2000년 전에 그 치열했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 위만 조선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한나라에서 온 망명객 위만이 어떻게 고조선의 주인이 되었을까요? 위만은 본래 연나라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라 초기 전국이 혼란해지자 그는 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동쪽 고조선으로 망명합니다.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에게 그는 서쪽 변방을 지키는 번병이 되겠다고 제안하죠. 준왕은 그를 믿고 박사라는 벼슬과 백리의 땅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준왕의 치명적인 실책이었습니다. 위만은 세력을 키운 뒤 한나라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립니다. 왕을 보위하겠다는 명분으로 군사를 이끌고 왕검성으로 들어간 위만은 즉시 준왕을 공격해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집권 후 위만은 영리했습니다. 현지 토착민들의 반감을 줄이기 위해 상투를 틀고 만이의 복장을 하는 등 동화 정책을 펼쳤죠. 이렇게 탄생한 위만 조선은 중국의 조직 지식과 고조선의 기반이 결합된 강력한 혼성 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왕국은 한나라와의 관계를 통해 더 큰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위만은 요동태수와 협상하여 한나라의 외신, 즉 국경 밖의 신하가 되기로 합니다. 그 대가로 한나라로부터 군사적 권위와 막대한 물자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주변 부족들을 하나둘 정복하며 사방 수천 리에 달하는 거대 강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한나라는 국경을 편하게 관리하려고 위만을 지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을 위협할 강력한 호랑이를 스스로 키워준 꼴이 되었습니다. 사마천은 이를 통해 대리인을 내세운 통제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줍니다. 시간이 흘러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 시대에 접어들자 쌓였던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우거왕은 한나라의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는 한나라와 주변 소국들 사이의 길을 막고 중개 무역을 독점했습니다. 또한 한나라의 망명객들을 대거 수용하며 한 무제의 심기를 건드렸죠. 이는 한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였습니다. 갈등의 도화선이 된 것은 사신 서파의 기만이었습니다. 교섭에 실패하고 돌아가던 서파는 자신을 배웅하던 조선의 비왕장을 비겁하게 암살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는 조선의 장수를 죽였다고 거짓 공을 보고하죠. 사마천은 서파가 공을 세우고 싶은 욕심에 전쟁의 명분을 조작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결국 분노한 우거왕이 서파를 죽이자 한무제는 대규모 침공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한나라의 초기 공격은 엉망이었습니다. 수군 지휘관 양복은 우거왕의 역습에 군사를 잃고 산속으로 도망쳤고 육군 지휘관 순체는 선발대가 패배하며 고전했습니다. 한나라의 오만과 적에 대한 과소평가가 부른 전략적 실패였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양측 지휘부에는 균열이 생깁니다. 조선 내부에서는 항복을 주장하는 무리와 결사항전을 외치는 우거왕이 대립했고 한나라 지휘관인 순체와 양복은 서로를 불신하며 공을 다투느라 바빴습니다. 결국 왕국을 무너뜨린 건 한나라의 칼날보다 무서운 내부의 배신이었습니다. 니계상 3은 시켜 우거왕을 암살했고 왕의 아들인 장악마저 백성을 설득해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성기를 살해하고 항복합니다. 위만 조선은 그렇게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 비극적인 드라마에 등장했던 주역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마천의 기록은 매우 냉혹합니다. 나라를 잃은 우거왕은 물론이고 전쟁의 원인이 된 서파도 보복을 당해 죽었습니다. 배신을 선택했던 니계상 3도 결국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죠. 승리한 한나라 지휘관들도 서로 시기하고 다툰 죄로 처형되거나 신분이 박탈되었습니다. 특히 니계상 3의 최후는 조선열전 전체에서 가장 심오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왕을 배신하고 한나라에 투항했던 인물이 왜 옛 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을까요?
이는 그의 배신이 한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더 이상의 파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의 마지막 행동은 일종의 속죄이거나 그의 진정한 충성심이 여전히 조선의 백성들에게 남아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사마천은 한나라 장수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순체는 오만하고 무모하며 개인적인 공명심에 사로잡힌 인물로 그려집니다. 사마천은 그가 평소 황제의 총애를 받던 측근이었으며 그의 군대는 승리에 취해 교만해졌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동료 장수인 양복을 체포하는 등의 월권 행위와 전략 실패의 책임을 물어 저작거리에서 목이 베이는 기시형에 처해졌습니다. 양복은 장수로서의 그릇이 좁다고 평가됩니다. 남월정벌 당시 번우에서 한 차례 실패했고 우거왕에게 또다시 패배한 그는 지나치게 신중해졌고 결국 순체에게 반역 혐의로 의심받았습니다. 그의 최종적인 처벌은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평민으로 강등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우거왕의 실패를 부고, 즉 지형의 험난함과 자신의 힘만 믿고 오만해진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리더가 외교적 유연성을 잃고 물질적인 방비에만 집착할 때 어떤 최후를 맞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는 승리의 한사군을 설치했지만 사마천은 이를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두 군대가 모두 욕을 보았고 장수들 중 공로를 인정받아 후에 봉해진 자가 없다고 기록하며 이 전쟁이 얼마나 무능과 탐욕으로 얼룩진 불명예스러운 것이었는지를 폭로했습니다. 이제 조선열전을 통해 사마천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거는 험고함만 믿다가 나라의 제사가 끊어졌다. 이 짧은 문장에는 권력의 속성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과 군사력만으로는 왕국을 영원히 지킬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사마천에게 조선열전은 단순한 정복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나라 조정의 도덕적 결함과 무모한 팽창주의가 낳은 비극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오만, 기만, 질투라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떻게 역사를 비틀어버리는지 그는 붓끝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합니다. 위만 조선의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리더십과 전략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지금까지 수박겉핥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